아휴, 사모님. 제가 좀 무례했죠? 귀하게 키운 아들이다 보니 제가 욕심을 부리다 그랬습니다. 제발 너그러이 한 번만 봐주세요. 글쎄요. 본인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셨어야죠. 오늘 밤 라디오. 장모님, 조심히 내리세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서 예비사위 김준호가 검은색 소형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서 내린 박영수는 평생 교편을 잡았던 손으로 단정한 치마의 주름을 매만졌다. 비싸지는 않지만 정갈한 옷차림이었다. 사돈 되실 분을 처음 만나는 날인데 너무 소박하게 하고 온 건 아닌지 몰라. 영순이 살짝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게 사는 거지. 뭐가 걱정이에요? 그때였다. 최신형 수입 세단이 레스토랑 앞에 요란하게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준호의 모친 이혜정은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채 코끝으로 세상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잘 찾아오셨네요. 준호가 반겼지만 이혜정은 코웃음을 치며 예비사돈이 타고 온 소형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니, 이게 뭐야? 저거 중고차인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호야, 혹시 저 차는 아니지? 네, 미란 씨 부모님이세요. 뭐? 이혜정이 지갑을 꽉 움켜쥐었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며 이혜정은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여기 와인 리스트 좀 가져다 줘요. 우리 아들이 해외 유학파라 와인 안 마시면 식사를 못 해요. 저희는 술을 즐기지 않아서요. 영순이 조용히 말하자 이혜정은 눈을 치켜떴다. 그러시겠죠. 시골 분들은 원래 다 그러시죠. 소주나 막걸리만 드시죠? 이런 고급 한정식은 평생 처음이시죠? 이혜정의 말투는 독설 그 자체였다. 아니, 근데 이런 날에 그 옷은 또 뭐예요? 혹시 동대문에서 사신 거예요? 영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희는 평소에 소박하게 지내서. 하긴, 저런 중고차를 타시는 걸 보니 그러신가 봐요. 우리 준호는 이번에 벤츠도 S클래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 차가 사돈댁 차예요? 중고차도 저렇게 낡은 건 처음 보네.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옆자리에 미라는 손을 꼭 쥔 채 테이블 밑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겨우 삭혔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왜?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와, 저런 후진차는 내가 진짜 못 봐주겠다. 이런 자리에 차림이며. 좀 그렇네요. 근데 영순 씨 교직에 계셨다면서요? 시골이니 전교생 100명은 되나요? 영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오랜 교직 생활이 준 자제력이었다. 이혜정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던지다시피 했다. 아니, 이런 고급 식당에서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차를 내줘? 여기 무슨 삼류식당이에요? 난 이제 이런 수준 떨어지는 곳은 못 참겠네요. 이혜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시끄러워. 너는 가만히 있어. 이혜정이 목에 핏줄을 세우며 소리쳤다. 내가 널 하버드까지 보내고 스탠포드 MBA까지 시켰더니 이런 싸구려 시장 옷이나 사 입는 집안이랑 엮이겠다고? 미쳤니?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너는 대기업 부장이야. 저 삼류 국산차나 타고 다니는 집안하고 사돈을 하라고? 내가 받는 백화점 VIP 포인트가 저 집 연봉보다 많을 거야. 영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아왔어요. 허세 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허세? 허세라고요? 이혜정이 명품백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게 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지. 어머, 근데 당신
옷에서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난 비위 상해서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이혜정은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거실 창가에 홀로 서 있었다. 또 잠을 못 이루시나요? 남편 철수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영수는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차를 받지 않았다. 당신도 참. 그렇게 당하고도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요? 우리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지. 영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평생을 교단에 서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였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 소영차가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당신이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산 차인데.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같은 시각 준호의 오피스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이혜정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엄마는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소형차나 타고 다니는 집안하고 엮일 순 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다고? 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집 딸이 대기업 변호사면 뭐하나? 그 부모는 우리랑 급이 달라.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미란에게 보내려다 용기가 나지 않아 멈춘 메시지가 아직도 깜빡이고 있었다. 미란의 방. 엄마, 미란은 침대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준 엄마의 인내심이 대단해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내가 참지 말았어야 했나? 그때 마침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의 이름이 떴다가 이내 사라졌다. 부재 중 전화만 20통째. 하지만 통화를 할 기분이 아니라 못 본 척을 했다. 어둠 속에서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이 철수에게 말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K전자 본사 50층. 그의 집무실에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잠깐만 최 실장. 그가 손을 들어 비서를 멈춰 세웠다. 김준호 부장 호출 좀 해줘. 영문도 모른 채 회장실로 불려온 김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자신을 반겨주는 얼굴을 보고 그만 숨이 멎을 뻔했다. 맞은편의 철수는 그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미란 씨 아버님이시라고요? 그렇네. 철수의 짧은 대답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미안해할 것 없네. 어제 일이 어찌됐든 지금 그 자리는 자네 실력만으로 온 거니까. 물론 미란이와의 결혼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철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제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님께서 실수하셨어요. 아니, 장인어른이라는 말은 거북하네. 어제 자네 어머니께서 이 결혼은 확고히 반대하시지 않았는가? 준호는 말을 잃고 그저 발끝만 바라봤다. 그러다 눈을 올려 마주한 철수의 눈빛은 너무도 차가웠다. 우리 소영차가 그렇게 부끄러웠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의 머릿속은 지금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연봉을 누가 주는지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다시 생각하고 또 하고 있었다. 철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네 본가. 미라는 준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그때 봤던 미란이네 아빠 김철수가
K전자 회장이라고? 네가 다니는 그 K전자? 이혜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영순의 번호를 찾아 눌렀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 끝내 영순은 받지 않았다. 영순의 집. 엄마, 전화 안 받으셔도 돼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는 부재 중 전화가 끊임없이 쌓이고 있었다. 글쎄, 내가 받아야 하니? 영수는 미란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K전자 회장이라고 하니까 저러시나 보네. 철수의 말에 영순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그저 평생 검소하게 살고자 하는데 자동차,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창밖에는 그들이 타고 다니던 소형차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차체가 그 어떤 고급 세단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다음 날 혜정은 날이 밝자마자 영순에게 찾아왔다. 사모님, 저 준호 엄마예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사모님, 손님이 아까부터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영수는 난감했다. 하지만 언젠간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들여보내세요. 아유 사모님, 제가 좀 무례했죠? 귀하게 키운 아들이다 보니 제가 욕심을 부리다 그랬습니다. 제발 너그러이 한 번만 봐주세요. 이혜정이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기 전에 토해내듯 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백은 어제와 달리 초라해 보였다. 글쎄요. 본인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셨어야죠.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분했다. 30년 교직 생활이 만들어낸 위엄이 묻어났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때문에 우리 준호 인생 망치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망치다니요? 어제는 결혼을 반대하며 파혼하자고 한 사람이 여사님 아니셨나요? 그건 제가 무지했던 거예요. 김 회장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으니 미란이가 이런 집안 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K전자 회장이라서 미란이가 회장 딸이라서 그래서 이제 와서 준호와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어제는 저희 소형차 보시고 그리 부끄러우셨잖아요? 아니라 저희는 많은 거 안 바랬어요. 그저 좋은 시어머니랑 평생 미란이를 아껴줄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안의 재정 상태 같은 거는 일절 볼 생각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여사님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란의 오피스텔.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준호는 아무 말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준호 씨, 미란의 목소리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평소의 미란이라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입꼬리는 단단히 다물린 채였다.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 말 듯했다. 그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뭐가 미안한데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렸다. 어머님 때문에.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 미란 씨 아버님이 누구신지 몰랐어. 알았으면요? 뭐가 달라지나요? 그 말이 더 이상한 거 알아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중요한 건 준호 씨가 어제 그 자리에서 준호 씨 어머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호 씨는 그러면 안 됐어요.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 영순의 집. 일어나세요, 이혜정 씨. 영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영순과의 대화 끝에 무릎까지 꿇고 비는 이혜정의 모습은 어제 그 도도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하얀색 명품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했던 메이크업도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거기서 그렇게 무릎 꿇고 계시니 제가 참 불편하네요. 영수는 혜정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이혜정은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놀란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았다. 어제 그토록 모욕적인 말을 던졌던 자신에게 차를 권하다니. 저야 감사하지만 이혜정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줌마 차 2잔 내오세요. 차를 내오라고 시키는 영순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보였다. 어제 그렇게 무시하신 소형차.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곤 내다본 창밖으로 보이는 소형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우리 남편이 왜 그 차를 탔는지 들려드릴게요. 이혜정은 소파 끝자락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우리 남편이 처음부터 K전자 회장은 아니었어요. 30년 전 그때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 하나가 전부였죠.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첫 차를 산 게 결혼 10년 만이었어요. 그것도 중고 경차였죠. 남편은 그 차로 부품을 나르고 수리를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마치 그때를 회상하는 듯 했다. 그 차로 시작해서 회사가 점점 커졌어요. 직원이 늘어나고 공장도 생기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경차를 몰았죠. 그게 왜인가요?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래요.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검소해야 한다고. 그래야 직원들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이혜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이혜정 씨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차가 우리 부부의 전부였는데.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다. 어이구, 손님이 와 계시네. 이혜정은 황급히 일어났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 철수는 그저 웃었다. 앉으시죠. 준호랑 미란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준호는 본인 실력으로만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신입 때부터 열심히 하던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미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말해주길래 이것도 인연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도 모르게 그를 지켜봤어요.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김준호 부장은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미란이 시어머니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혜정의 어깨가 움찔했다. 어제 그 상견례 자리에서 그동안 몰랐던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전 그저 우리 준호가 잘 되길 바랬을 뿐인데요.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비싼 차? 명품 가방? 그것들만 있으면 행복한 건가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준호와 미란이 서 있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에 흐르는 침묵이 무거웠다. 두 사람 이리 와서 앉거라. 철수의 말에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준호야, 이혜정의 아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어. 늘 네 인생에 간섭하고 네 결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어제는 그녀의 말이 흐려졌다. 어머님, 미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어머님께서 준호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준호 씨를 질식시키진 않았나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죄송하지만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이시는 건 좀 우습네요. 뭐라고? 어제는 저희 부모님을 그토록 무시하시더니 오늘은 아버님이 K전자 회장이란 걸 아시고는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것도 무릎까지 꿇으시면서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준호가 당황한 듯 미란을 바라보았다. 미란아, 잠깐만요, 준호 씨. 어제 준호 씨가 하지 못한 말 제가 대신하려고요. 미란은 이혜정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건 K전자 회장이라서가 아니에요. 아버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그낡은 소형차로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회사가 커진 뒤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님을 어머님은 감히 무시하셨어요. 이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준호 씨, 어제 그 자리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모욕할 때 왜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나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준호 씨,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미란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니 스탠포드니 하는 학벌.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제가 K전자 법무팀장으로서 하는 업무가 뭔지 아세요? K전자의 모든 거래 계약을 재검토하는 거예요. 혹시 불공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준호 씨와 저희 관계도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에요. 철수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꼭 그래야겠니? 당연하죠?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거래 아닌가요? 이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준호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철수가 창가에 서서 말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아지지. 그래서 난 평생 이 낡은 차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는데 이혜정 씨는 그걸 비웃으셨죠? 여보, 영순이 다가와 철수의 팔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난 얘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뒤에 남겨진 이혜정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원망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차장의 낡은 소형차가 마지막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차가 오늘따라 유난히 당당해 보였다.